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6월 17일 장 시작 전 미국장 마감과 그 다음에 국내 증시 전망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갖다가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거의 뭐 매일 아침에 이 시간쯤 해가지고 방송을 만들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날은 또 6월 FOMC가 끝났던 날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위주로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자, 일단 FOMC가 있기 전입니다. 이게 지금 나스닥 10분봉인데 FOMC가 있기 전까지는 다우 같은 경우는 약세, 금융주를 중심으로 한 약세, 보통 보합권에서 몇몇 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차 이제 짙은 관망세나 차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약세를 기록했지만 FOMC 결과가 나오자마자부터 수직 하락을 했습니다. 수직 하락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수직 반등을 하면서 급락한 부분을 일단은 회복을 시켜주면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자, 이런 흐름이 나왔던 그런 이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설명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일단 FOMC에서 발표된 것들을 간단하게 좀 추려봤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 6.5% 3월달에 발표했을 때 6.5%였는데 7%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경제 성장이 너무 좋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점도표가 나왔거든요. 점도표가 나왔는데 2020년 원래 2023년 2023년 아주 빠르면 2023년인데 사실 어제 그 방송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기준값은 202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으로 중앙값이 앞당겨졌어요. 그래서 2023년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정도 인상할 가능성이 이제 시장에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써드린 거고요. 여기에 레포 금리라든지 이런 이 시장의 최근에 레버리지 볼륨이 확대가 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존의 금리를 갖다가 소폭 인상을 해줬습니다. 소폭 인상을 해주면서 이런 부분도 일단 시장에 어느 정도 약간의 일부 충격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바예요. 이미 뭐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많은 비둘기파 위원들이 이 매파적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알고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인플레 관련해서는 올해는 기저효과 및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예상보다 더 높고 길게 나올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일시적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기존하고는요, 다소 좀 다른 뉘앙스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국채금리가 치솟았어요. 이 부분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 때문에 금리가 치솟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요것과 함께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7%로 올린 부분들 때문에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시장이 급락을 하는 듯 싶었는데 파월 의장이 점도표에 대한 확대 해석은 경계해달라.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아니다. 금리 인상 논의를 갖다가 왜 지금부터 하냐. 시기상조다. 전혀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테이퍼링, 즉 이게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죠.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현행대로 유지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일부 축소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슬그머니 꺼내 주셨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테이퍼링은 어차피 시장에서 8월 내지 9월 잭슨홀 미팅이나 9월 FOMC에서 시그널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 안정감을 줬다라는 것 때문에 반등이 다시 낙폭을 회복해주는 흐름이 나온 거였죠. 그리고 팬데믹 극복 선언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라고 하셨던 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반응을 한 것 같고요.
자, 요런 부분들이 나왔어요. 요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여튼, 일단 좀 밑에 가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장중에 보면 대부분 1%대, S&P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63%까지 급락을 했다가 회복을 하면서 반등을 해줬습니다. 예. 나스닥 생명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 다음에 특히 여기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에요.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581%, 전일 대비 5.44%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플러스 1% 가까이 상승을 해줬고요. 자, 연준이 발표한 내용은 어차피 시장에서 예상한 매파적 발언이 나온 겁니다. 다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부분도 결국에는 기존 의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인정할 건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시장의 어떤 금리 부분을 갖다가 급등을 야기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부분을 갖다 쭉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런 어떤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달러가 강세로 올랐다라는 거. 예. 이런 부분들은 결국엔 뭐죠?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결국엔 빠른 순환매죠. 결국에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발언이 기존 의견보다 좀 강화돼서 나왔다. 변화된 톤이 뚜렷하게 나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예상 범주 안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충격은 제한적일 겁니다. 제한적일 거예요. 미국장 기준으로는. 그런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바꿨다라는 것은 뭡니까? 금리를 다시 상승시켜주는 그러한 요인으로 발생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럼 이거는 결국에 산업별로 빠른 순환매, 결국엔 순환매가 또 한 바퀴 또 삥 하고 돌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어떻게 돕니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별다른 그러한 이슈 없이 기존 톤대로 나왔다라고 했어요. 다른 것들은 오늘 나온 거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만 기존하고 똑같은 식으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최근의 흐름 있죠. 예, 시장이 뭐 하루 이틀 길어봐야 1, 2주? 뭐 그 정도 좀 약간 좀 약간 좀 지지부진한 흐름? 예,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도 기존과 같은 그러한 어떤 산업별이나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예를 들어가지고 성장주였다 이러면 성장주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전혀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이 나왔다라는 것은 또 한번 산업별로 추리겠죠. 뭐냐? 이익 전망에 대해서 피크아웃이라는 작은 논란거리만이라도 있는 산업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익 전망치가 당분간 지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섹터다 이러면 그것만 보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흐름으로 다시 또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어제 산업별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왔던 그런 섹터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면 다 빨간물이죠. 우리나라랑 다 반대로 얘네들은 빨강색이 하락하는 거죠. 유럽하고 미국은 빨강색이 하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녹색 혹은 파랑색이 상승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에어라인이나 은행. 근데 은행은 좀 그래요. 은행은 JP 모건이나 아니면 시티은행 최고 경영자 쪽에서 실적에 대한 우려를 제시를 했죠. 그리고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이제 금융주들도 따라서 막 하락하고 있다가 금리가 급등하니까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플러스로 전환한 케이스거든요. 실적 부분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러한 흐름이 급변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난 2, 3, 4월 특히 3, 4월에 나왔던 흐름이었던 경제 재개 관련주들 그 다음에 자유소비재라고 그러면은 뭐 자동차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여행 크루즈 뭐 이런 부분들에도 저기 포함이 되죠. 자유소비재.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실적 전망치에 대한 상대적인 우수성 그리고 우려감이 덜하다라는
예,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이쪽 위주로 올랐어요. 이쪽 위주로. 그리고 이와 함께 특이 종목으로는 제가 이제 요거는 주요 종목들을 그냥 대충 좀 모아놓은 거예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그 썬런, 이거 태양광 패널 설치 업체죠. 예, 썬런을 비롯해서 솔루션 설치 업체, 이런 업체들이 10% 이상 급등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엠페이지 에너지 유명하잖아요. 솔라에지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태양광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뭐죠?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없이 인프라 투자만 확정이 된다면, 인프라 투자 법안만 확정이 된다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분위기가 다시 형성이 됐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유럽 쪽에서 뭐 M&A 관련 큰 건, 예, M&A 관련 소식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면서 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예,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 뭐 항공이라든지 이쪽에 보시면은 다 오른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필수 소비재들도 예, 상승을 해줬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실적 피크아웃이라는 우려가 적은 섹터로 일단 보겠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예, 기술주나 이런 쪽은 당연히 좀 저기 했고요. 하락했고요. 자, 이렇게 또 순환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신흥국에 속하는 우리나라 시장은 어떨까요? 부담이겠죠. 그죠? 예, 부담일 겁니다. 뭐 물론 뭐 길게 예, 어차피 뭐 다 예상했던 범주 내였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지난번 방송이나 지난번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그래봐야 1, 2주죠 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하시죠? 결국에는 예, 어떻습니까? 뭐 반도체라든지 IT, 이거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몇 주째 계속 말씀드리면서 한 3, 4주 한 달 전 예, 정도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고, 저라면은 좀 부담돼요. 예, 차라리 이거 볼 바엔 뭐 이거 반등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리고 반등하고 있지만, 저라면 이쪽보다는 차라리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없는, 그리고 언제든 미국 FOMC 가 끝나고 6월 FOMC가 끝나고 금리가 다시 상승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금리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라고 표현했습니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죠? 예, 뭐 경기 민감주 중에서 예, 경기 민감주 중에서 좀 그 뭐야 견고하게 조정을 받고 있거나, 특히 리오프닝 관련주, 예, 리오프닝 관련주 이쪽으로 해가지고 포커스를 맞춰서 포트를 좀 구성을 한다면 좀 안정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IT 이쪽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또 경기 민감주나 리오프닝이 좀 조정을 좀 받은 경향이 좀 있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한번 휙 하고 돌면서 예, 돌면서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나 지수 자체를 보면은 최고점 달성 후에 조정은 불가피하겠죠. 예, 외국인들의 매도는 뭐 달러 상승, 금리 상승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안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길지는 않을 거다. 다만 어차피 우리 경험했어요. 그죠? 지난 1월달 초에 굉장히 강했던 시장이 2월달에 뭡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나 성장주들이 조정을 크게 받았지만 지수 자체는 견고했어요. 왜냐? 경기 민감주, 시크릿컬, 그 다음에 뭐 경제활동 재개 뭐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들이 어떻습니까? 상승을 해주면서, 그죠? 흔히 말하면 가치주들이 상승을 해주면서 지수를 떠받치고 오히려 상승도 시켰단 말입니다. 근데 요게 살짝 바뀌었어요. 지난 한 2, 3주 동안 2주 정도 바뀌었어요. 바뀌었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또 다시 또 이쪽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수 자체는 또 그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흐름은 나오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이런 순환매를 갖다가 또 잘 이용해야 되는데 쉽지만은 않다라는 게 문제겠죠. 예, 쉽지만은 하나 무조건 실적이에요. 무조건 실적이고 그 다음에 무조건 정책 수혜, 그것도 큰 정책의 수혜,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죠? 개별 뭐 재료가 좋은, 호재성 재료가 좋은 그런 섹터, 요런 섹터들이 강세를 갖다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건 없어요. 예,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에 대한 우려는 그닥 없어요. 다만 어떻게 어떤 산업, 어떤 테마, 어떤 종목으로 잘 따라잡냐. 그리고 그 뭐 요리조리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보다는 그쪽이 맞다 싶으면은 우직하게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또 봐요. 예, 해서 좀 이렇게 또 순환매가 나올 때, 순환매가 나올 때 종목을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종목도 한번 교체해보고 이렇게 하는 전략도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별다른 내용 없어요. 오늘의 포인트, 관전 포인트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기존에서 항상 그렇습니다. 이거 있죠. 기존에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존에 알려진 애들이 있었잖아요. 기존에 알려진 주제들. 예, 걔네들은 어땠어요? 예, 한미 정상회담 나와가지고 좋은 재료들이, 좋은 호재성, 합의 내용 이런 것들이 나왔어도 주가 자체는 그렇게 크게 가거나 하진 않았어요. 경고하긴 했지만. 예, 그런데 뭐죠? SMR 초소형 소형 원자 그 원전이죠. 초소형 원전, 소형 원전이요. 이쪽은 굉장히 강하게 올랐어요. 왜죠? 주가 반영을 여태까지 전혀 없었고 기존에 없었던,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한미 정상회담 하기 한 2, 3일 전에 부각되더니 그 뒤로 막 폭발했죠. 즉 시장에서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일수록 더 시장에 부각되는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어떤 매파적 발언,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 부담이 되면서 또 한번 다시 산업별로 순환매가 쑥 하고 돌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국내 증시에서 업종이나 시장과 무관한 자금 유출은 안 나와요. 나올 부분에서만 나오고 들어올 부분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1,000억 원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 1,000억 원이 모든 산업, 모든 업종, 모든 종목에서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사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2,000억을 갖다가 순매도 하도 1,000억은 순매수 해가지고 순매도 규모가 1,000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샀느냐 이거예요. 뭘 샀냐 이겁니다. 그죠? 그럼 뭘 샀냐 했을 때는 어차피 인플레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섹터 아니면 이익이 우수한, 이익 전망치가 우수한 그런 섹터 이쪽으로 또 사줄 수 있겠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성토하시고 그리고 또 장중에 좋은 내용이 있으면 또 방송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